결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런 아픈 결과가 있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할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죄송한 표현인데요. 상아 씨한테 네 번째 사랑이 찾아오지 말란 법 없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잘못하면 또 실패하세요. 그 생각이라는 게 그냥 명상 이런 생각이 아니라 걱정. 그러니까 자려고 누워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어지지 않는 거. 그게 저의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남들처럼 이런 거 맛이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솔직히. 진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머리만 대면 잤어. 아니면 뭐 낮에 머리만 대고 15분만 잡아. 저 평생 해보고 싶은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어떻게 하면 좀 정지를 시킬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에요. 그 수면에 영향을 줄 정도로 꼬리를 무는 그 걱정. 네. 그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봅시다.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냥 사소한 걱정이 더 많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예를 들면 일을 뭐 어떤 거요? 만약에 내가 없으면 우리 애들은 가족이 없는. 그러니까 물론 저의 가족, 엄마, 아빠, 뭐 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없어지면 애들은 어떻게 살까? 얘네들이 뭘 먹고 살까? 커서 자기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지금 빨리 뭐를 배워야 되는데 그럼 배우려면 그게 얼마가 들고 아이고, 그거 문답 선생님은 꼬리를 계속 그렇죠. 그걸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누구라던데 내 친구 누구 딸이 그걸 배우니까 그럼 그 엄마한테 내일 전화를 해야 되나? 그럼 그 엄마 전화하는데 만약에 그 엄마가 이렇게 해서 안 가르쳐 주면 안 돼. 플랜 B가 있어야 되잖아. 플랜 B를 뭘로 세워야 되나?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하루 안에 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는 생각들인 거죠? 어쩔 때는 그런 쪽으로 가고 어쩔 때는 다른 쪽으로 가고 어쨌든 계속. 그 정도면 저희 프로보다는 이제 꼬꼬무. 예, 꼬리를 네, 계속 꼬리. 물죠. 예, 꼬꼬무 쪽으로 하는 것도. 꼬리를 물다 보니까 미래까지 가는 거죠. 전 좀비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좀비요? 좀비. 만약 좀비가 나타난다면 그렇죠. 응. 물을 많이 사다 놔야 되는데. 급한 상황까지. 그래서 새벽 배송으로 지금 빨리 물을 사다 놔야 돼. 그러면 인덕션이 안 될 테니까 그럼 브루스타를 빨리 사다 놔야 돼. 그러면 가스를 사놔야 되나? 다크스 좀 많이 사놓으면 며칠은 견딜 수 있겠지. 그럼 아파트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요. 아니 지금 좀비가 나타났는데 지금 새벽 배송이 된답니까? 아니 좀비가 나타날 걸 대비해서. 대비해서. 네. 그럼 이렇게 막 꼬리를 무는 이 시간이 한 어느 정도까지 돼요? 제가 그래서 잘 때 아무것도 안 틀어놓질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생각이 생겨서 말하는 걸 많이 틀어놔요. 이 금속 상담소 이런 것도 제가 틀어놓고 선생님 목소리도 들으면 굉장히 왜 목소리가 편안하시잖아요. 네, 오디오 업다운 있지 않으시고 편안하니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어쩔 땐 한 편이 다 끝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편이 다 끝났어. 1시간이 지난 나 그럼 아직까지 못 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이 또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네, 힘들 것 같아요. 힘드시구나.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죠. 음.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에요? 아니면 매일이에요. 매일요? 네. every day, Every night. every night. Oh my gosh. 걱정이 진짜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람들이 그런 네. 얘기 하잖아요. 참 이렇게 안 해도 될 걱정을 사서 한다고. 그렇죠. 저는 선생님 요새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방송 되게 많으시고 선생님도 어디선가는 푸셔야 될 텐데 이렇게 맨날 여기서 하루에 몇 타임씩 남의 고민 상담해 주시는 그 선생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선생님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디서 푸실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오늘 좀 그런 얘기 나누면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걱정이 많아서 걱정, 또 걱정이 너무 없으면 내가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걱정. 근데 신이 인간한테 준 굉장히 중요한 보물 같은 선물이 바로 걱정과 불안이에요. 왜냐하면 걱정과 불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나를 보호하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신이 준 선물이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어떤 상황에 약간의 불안과 걱정을 해내는 거. 근데 우리 아연 씨는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불안도 많이 높은 편이세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예상해서 걱정하는 거 있으세요? 네. 이런 건 이제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같은 날 얘기구나. 이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미리 막 이러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말해서 또 이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많이 하세요? 네, 어. 많이 했어요. 네, 램프 증후군이라고 해요. 램프. 예, 왜 램프의 요정. 지니야, 지니? 지니야, 지니야. 그럼 이제 램프가 딱 나와서 걱정을 뭐 해결해주기도 하고 네. 그런 것처럼 그냥 편하게 램프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도하게 과잉, 근심, 걱정, 불안이 있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아, 또 실제로 있는 네. 병명이네요. 뭐 병명이라기보다 이제 그렇게 그냥 부르는 건데요. 어쨌든 불안이 높고 걱정, 근심이 많다. 그래서 언제나 이 걱정과 근심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 몸도 많이 움직이세요? 뭔가를 계속 하고 네. 계세요? 많이 움직여요. 가만히 어. 거의 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들어볼까요? 넷플릭스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넷플릭스. 영화를 보려고 이게 극장이 아니다 보니까 30분도 안 돼서 또 제가 뭘 하고 있어요. 뭘요? 집안일. 아 뭐 집안일. 딱 아니 뭐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바닥이 좀 더러운 것 같아요. 눈에 그럼 이제 보였구나. 네, 이제 닦아야 돼요. 바닥을 이제 틀어놓긴 계속 틀어놓는데 계속 닦으면서 뭐 이제 또 신데렐라처럼 제가 신데렐라 걸레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데렐라 걸레질 막 하고 또 이런 거 하다 보면 소파도 한 번 정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만히 안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딸이 최근에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어느 날 엄마는 안 쉬어? 저 가만히 좀 앉아 있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가비씨가 여기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나도 성인 ADHD인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나고 지금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딱 지금 바로. 나는 오늘 네. 바로 지금 right now. 아 제가 사실은 과연 성인 ADHD일까요? 라는 네. 어. 나도 이거 약간 가만히 못 있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ADHD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도 전 선생님한테 진단 좀 받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고. 몸을 뭔가를 이렇게 자꾸 혹사시키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불편해요. 저희 엄마도 하도 제가 움직이니까 그냥 좀 더럽게 살아. 좀 있으면 어때? 너희 집에 여자들이 있어서 없을 수가 없어. 머리카락을 예를 들자면. 근데 그거를 보고 안 봤으면 모르는데 보고 넘기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힘든 게 낫지 그거를 안 치우려고 참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뭔가 이제 스케줄이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갔을 때 집에 너무 어지러져 있으면 힘들어요. 이제 집에서 손만 씻고 옷도 못 벗고 이 옷 입은 채로 일단 걸레질을 시작을 해요. 현관에서부터 걸레질을 하고 다 걸레질을 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애들이 혼자 뭘 해먹으면 좀 어지럽게 해먹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그걸 내가 없이도 애들이 이렇게 알아서 해먹으니 참 기특하다. 기특은 한데 이걸 어지르고 내가 치워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이걸 봤는데 그 주변에 막 기름 튀기고 막 그래 무시하고 누워 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일어나서 다시 닦았어요. 인덕션이니까 기름이 튀는 거죠. 그렇지. 인덕션이니까 요리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더러운 거 정말 싫어했어요. 엄청 정리벽이 있고 깔끔병이 있긴 그러니까 했지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진짜 이게 머리카락이 있어. 얘가 막 신경 거슬려요. 힘들게 해요. 아니 거슬려요. 그냥 치우면 되지. 얘가 막 시비 거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집이면 이렇게 막 걸어 다니면서 바람이 일잖아요. 그럼 내가 치울 수 없는 그 가구 밑으로 들어가는 게 싫어요. 그럼 더 좋죠. 안 보이니까. 얼마나 좋지가 않고 들어왔는데. 지가 치고 와, 자 그럼. 스스로 와, 치고. 이거 진짜 다르다. 네. 너무 감사하지. 저는 그 구름 먼지가 너무 싫거든요. 구름 먼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집어들기만 하면 돼. 치우기가 쉬워져. 쉬워지지. 근데 얘네들 흩어져 있으면 그냥 이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웃겨. 이렇게 똘똘똘 묻혔으면 나중 됐을 때 이거를 톡 하면 툭 버리면 돼. 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이제 아연 씨의 생활을 그냥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시잖아요. 뭐 정말 딱 들어서면서부터 닦기 시작하고 또 언제나 몸을 움직이고 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늘 뭘 배우고 있고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보면 머리카락
뭐 이거는 뭐 이 머리카락이 나의 인생을 뭐 그렇게 뭐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카락이 저기서 한올 보인다고 해도 대부분의 아연 씨의 머리카락이고 남의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손님도 잘 초대 안 할 것 같으니까 다 그 집 식구들 거예요. 제 머리카락이. 그 원래 붙어있던 거 떨어졌을 뿐인데 그러면 그게 뭐 아연 씨의 인생을 뭐 공격하지도 않아. 뭐 그거를 막 무슨 위험에 빠뜨리지도 않아. 근데 이거를 빨리 내 눈앞에서 소거하지 않으면 못 견디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물론 이걸 불안이라고 봐요. 불안 맞는데요. 안전하게 나와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대비하는 그 걱정, 근심, 불안이라고 보기도 조금 카테고리를 좀 벗어나는 면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급하신 것 같아요. 성격이. 네, 조급하셔서 못 견뎌. 깔끔함도 있지만 더하기 상당히 조급함이 있는 거죠. 프로 즉각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뭔가 해결이라는 거죠. 해결이 되고 이 내 눈앞에 꼴 보기 싫은 게 빨리 소거가 되거나 제거가 돼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 좀 네. 기다리는 거 잘 못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좀 천천히 두고 봐 이런 그 천천히 두고 봐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지금 바로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네, 그러니까 왜 오늘 답 안 오지? 계속 전화 보면 왜 아직도 안 오지? 아,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좀 알 것 같아요. 좀 알 것 같아요. 자, 방송을 하시니까 또 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소품으로, 의상으로 하얀색 면바지가 필요해요. 근데 집에 있을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없어요. 그거를 입고 나가야 돼, 내일. 네. 근데 이제 한 저녁 8시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코디네이터한테 물어보겠죠. 네. 뭐 없다. 그래도 없다. 그럼 일단 포항 배송을 찾아봐야죠. 당일 네. 배송, 네. 로켓 배송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제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친구들한테 전화 다 해볼 것 네. 같아요. 혹시 흰 바지 네. 갖고 있냐고. 그래서 그 흰 바지를 가질 때까지 계속 뭔가 네. 계속 확인하고 왔어? 찾았어? 그 사람 이때? 네. 뭐 왔어? 네. 이렇게 하시죠. 네. 네. 혹시 뭐 요즘엔 이제 다 뭐 문자 메시지도 오고 뭐 톡도 오고 그러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확인해야 되고 좀 그러세요?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답이 왔는지 보고 좀 그러세요? 물론 이렇게 이제 방송 중에는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녹화 시간은 안 되고 나의 시간은 나랑 그냥 사담 우리가 사적으로 만났어. 그런데 뭐 얘기를 하고 있어. 방송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해요. 보고 답도 하고 들으면서. 아 근데 내가 진짜로 너무 심각하게 언니 나 남자친구랑 지금 막 헤어지려고 깨똑 내 진짜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깨똑. 그럼 살짝 이 화면 보고 나중에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같이 있는 친구랑 같이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답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벌써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조급해지는군요. 네, 마음. 빨리 이쪽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지금 얘기 좀 해줘. 아니 이게 핸드폰 보고 보지. 빨리 그냥 헤어지고 내일 만나자 이러고 깨똑. 갈 것 같아요. 전화해서. 그러면 참을성이 부족한 거예요. 맞아요. 네, 참을성.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격도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한 거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지만 성인형 ADHD에서 보이는 모습하고는 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형 ADHD는요. 조절이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regulation이 부족한 거예요. self regulation. 그러니까 자기 조절이 조금 어려운 거고요. 지금 아연 씨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톨러런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톨러런스.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참을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힘이 좀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ADHD는 자기 조절 능력이 미숙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굉장히 좀 달라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좀 가만히 못 있어서 제가 또 그게 아닐까.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업다운 하면서 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됐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쫓기고. 그래서 이런 바쁘다. 조급증을 경험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조급증
자가 체크리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걸 또 시간병이라고도 해요. 그냥 막 시간이 흘러가네, 막 이렇게 되는 시간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바로 한 3초 만에 오케이. 좀 해당되는지. 기신 거 아니에요? 2초로 하겠습니다. 하이빈 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 네. 이거 그냥 말하는 거 네. 아니에요? 말하는 거 아니고? 네. 오케이. 끝나고? 네. 대화 중에서 다음 할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 대화에 집중이 어렵다. 걱정 때문에 새벽에 자주 깬다.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 이메일이나 핸드폰 대화에 바로 응답을 주지 않으면 기다리기가 어렵다. 급한 약속이 없어도 길이 막히면 짜증이 난다. 불안과 긴장 때문에 피로, 불면, 가슴 답답함 등을 자주 느낀다. 네. 우리 아연 씨는 몇 개 해당되세요? 저 다른 사람 먼저 알면 안 돼요? 네, 다른 사람 먼저. 네. 전 2개요. 진짜? 예. 저도 2개요. 네. 2개에서 3개인 것 같아. 3개인 것 같아. 3개. 저는 몇 개세요? 5.5인 것 같아요. 네. 5.5. 아닌 게 뭐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 네, 그건 그거 해당되고. 응? 대화 중에 다음 할 말이 머릿속에 체크요. 떠올라. 네. 걱정 때문에 아니, 요즘 많이 참으신 거예요. 많이 참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녹화 시간 줄여주시기 위해서 걱정 때문에 새벽에 자주 깬다. 네. 네. 아까 두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그냥 0.5. 네, 0.5. 어. 네,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바로 응답을 주지 않으면 기다리기 네. 어렵다. 급한 약속이 없어도 길이 막히면 네. 짜증난다. 불안과 긴장 때문에 피로, 네. 불면, 가슴 답답한 누나 등은 그럼 6.5예요. 6.5예요. 그냥 5.5로 할래요. 그냥 네, 할래요. 6.5.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야지. 역시 조급신. 예. 네, 조심하십니다. 네, 이 7개 문항 중에서요. 5개 이상 좀 해당이 되면 좀 조급하고 좀 이걸 참기가 어려운, 참을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죠. 잘 참기가 어렵고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대인관계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이 대인관계를 조금 확장을 시켜볼까 봐요. 가장 중요한 대상인 배우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배우자가 지금은 없으니까. 네네. 네. 그렇죠. 힘들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겠죠. 제가 쉽게 결정을 좋은 사람으로 내리고 아니면 쉽게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냥 멀리 하든 가까이 하면 너무 가까이 해서 그냥 다 퍼주고 내 거를 다 그냥 양보하고 좀 그런 성향? 그러면 안 좋을 땐 되게 상처받잖아요. 그럼요. 상처받도 막 그럼요. 그걸 갖다가 자꾸 이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도. 네. 그거는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요. 이렇게 사람하고 좀 만나서 좀 시간을 갖고 그럼 좀 알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금방 좋아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고 하는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다가오면 그래 누가 나를 이 사람 말고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어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비하? 그런 생각을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 또 시집을 가겠어 이 사람이 날 좋아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더 만나보고 좀 더 알아보고 너랑은 이런 면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아니야. 막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야 나래가 얼마나 착한데 정말 나를 위해서 온갖 걸 다 버릴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결과물이 안 나왔던 거. 근데 뭐 배우자 입장에서는 또 제가 너무 급한 성격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결과물들은 안 나온 게 좀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좀 알아가면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지 못했던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연애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면?
연애 기간은 대체적으로 다 짧았어요. 어느 정도? 어떤 결혼을 말해줄까요? 실제로 한 1년이 다 넘었던. 그쵸. 횟수로는 다 넘긴 했는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그런 시간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시작은 그래 고맙지 누가 날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내 안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야 아니라고 해도 막 아니야 누가 날 좋아해 나 이제 그 사람 아니면 시집 못 가 막 이런 얘기를 늘상 했었어요. 좀 이성 이렇게 봤을 때 혹 빠지는 게 어떤 걸 보고 이렇게 혹 빠지세요? 근데 저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났을 때 좋으면 좋은 거. 뭐 아무것도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도 만났을 때 딱 맞아. 클릭되는 게 있으면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떤 때는 막 너무 좋은 향이 나.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떠한 제스처를 했는데 그 제스처가 너무 멋있어.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사랑에 좀 빠지세요. 금사빠인 것 그러세요? 같아요. 네. 또 그렇게 확 매력에 빠져서 막 좋다가 또 인간 관계라는 게 어떤 거가 탁 건드려지면 이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든가 이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 저 거짓말 못 쳐요. 그럼 들어볼까요 우리 아연 씨 얘기? 진짜 싫어요. 거짓말. 거짓말도 왜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시에 만나자 했는데 진짜 피치 못하게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죠.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3시에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나를 왜 굳이 3시에 불러? 이런 그 왜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그 책임감 없이 뱉어지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거짓말. 그리고 진짜 거짓말들. 그런 것들이 저는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약간 또 뭐 궁금해지는 게 연애하시는 동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확인이 좀 잘 안 되시는 그렇죠. 분인가요? 그리고 연애할 네. 동안에는 이제 제가 방어치잖아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깨닫지 않고 있다가 이제 깊은 사이가 됐을 때 그때가 그게 진짜였구나.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아픈 거죠. 내가 왜 그때 못 깨달았을까?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자책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거짓말은 애들한테도 싫어요. 애들한테도 눈을 얘기해요. 거짓말은 안 된다고. 어느 사회에서도 어느 구성원으로서도 그거는 용납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 관계에서는 특히나 거짓말이 있으면은 더 안 된다고. 우리는 다른 가족들이랑은 좀 다르게 모여서 만났기 때문에 거짓말,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랑도 필요하지만 신뢰가 있지 않으면 저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우겠어라든지 저 자식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게 장담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 가족은 그냥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거짓말은 안 된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아연 씨하고 쭉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엄마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왜냐하면 싱글맘으로 아이들 둘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진짜 대단해요. 네, 네. 이게 꼭 경제적인 걸 떠나서 혼자 키우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아연 씨 마음에 조금 아플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얘기는 좀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이 질문을 드려요. 아연 씨는 여러 번 경험을 하면 경험이 반복되어질수록 학습이 일어나서 다음번에 똑같은 경로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런 아픈 결과가 있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할까? 저도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사람을 믿나요, 제가? 그래서 그럴 그럴 수도 수도 있을 있을까요? 거예요. 네. 아니면 참을성이 없어서 그냥 뭔가를 실수를 해도 계속 참고 인내하고 봐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참아서 뭘까요? 분명히 저한테 있는 문제일 텐데 제가 실수한 거고 제가 판단해서 결혼했고 제가 판단해서 또 이혼했고 근데 실수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어떠한 문제들은 상대편이 기여를 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특성을 살펴보자는 거지. 아연 씨가 뭘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 순간 다 사람은 최선을 다하거든요. 어쨌든 속전속결로 굉장히 빨리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도 속전속결인 편이니 이것이 또 여러 번 반복됐다면 파악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저희 아버지는 되게 좋으신데 네네.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어요. 평범하게 자랐지. 부모님 그냥 평범하게 뭐 언니, 남동생 다 뭐 다 평범하게 뭐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한 번도 안 싸우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연애집처럼 굉장히 평범하게 자랐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저만 그러니까 이상해요. 부모님도 뭐 불화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비교적 아니에요. 네. 굉장히 사이도 네네네네. 좋으시고 형제간에도 잘 지내고 네, 비교적. 네, 그냥 뭐 네. 다투면서 뭐 또 이것도 또 뭐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평범하게 자라면서 제가 배우고 싶다는 거는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배운 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성악을 전공하긴 했지만 그 전에 피아노 해, 그 전에 바이올린 해, 그 전에 뭐 해, 그 전에 뭐 해. 굉장히 뭐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나 봐요. 욕심이 많아서 뭐 이렇게 좀 남이 하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뭐 새로운 게 있으면 꼭 관심 갖고 배우고 근데 부모님이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거 다 들어주기 쉽지 않잖아요. 어휴. 네. 좀 엄마가 그렇게 못 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외가댁의 장녀여서 엄마는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그냥 좀 뒷받침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제가 가고 싶다고 막 생떼거지를 쓰니까 이제 저도 미국에 보내주시고 네. 좀 쉽게 뭔가 결정이 빨리 되고 또 쉽게 제가 뭐 다른 방향도 잘 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아니 그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왜 미리 좀 이렇게 아, 저 작성하시라고 네. 그래 드린 것 중에 나의 어린 시절은 그랬더니 난 좀 어릴 때 망난이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이게 아, 뭘까? 망난이요? 네,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뭐 좀 힘들었는지 알아. 이 취지로. 그러니까 뭐 배우고 싶은 것도 그렇고 먹고 싶은 것도 그렇고 언니보다 뭘 더 잘하고 싶은 그것도 그렇고 언니가 가졌으면 이것도 가져야 되고 그것도 그렇고 뭘 사면 내가 먼저 먹어봐야 되고 내가 먼저 입어봐야 되고 이런 욕심들. 형제간의 욕심. 좀 집안에서만 그랬었나 봐요. 내가 하고 싶은 싶은 거를 대로 다 살았다. 하면서 살았다. 하고 싶은 거 다 네. 하면서. 네. 그게 최고지. 어렸을 때 그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식이 뭘 하고 싶은 게 없고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부모 입장에서는 흥미를 가지고 이것도 배워보고 싶고 저것도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훨씬 나아요. 아연 씨 부모님이 아연 씨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배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시고 뒷바라지를 하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건 맞거든요. 근데 자녀가 클 때요. 기다려.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네가 좀 참아. 이런 거 같이 배워야 되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데 좀 참고 기다린다든가 또는 그러나 이거는 너한테 좀 너무 지나쳐 이러면서 기다려. 이거는 1년 동안 더 생각해봐. 기다렸다 해. 뭐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드네요. 네. 그렇게 뭘 기다리고 그런 훈련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은 뭘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렇거든요. 자기 친구들을 다 보니까 다 하나같이 방학 때 비행기를 타고 뭐 영국에 간다, 뭐 캐나다를 간다, 미국에 간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사실 그거를 하기에는 좀 버거워요. 평생에 한 번은 해줄 수 있지만 부모가 자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이 집이 가난하진 않지만. 근데 그럴 때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나도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떤 부모는 그거 자체를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있어요. 미안해. 엄마 아빠가 더 좀 잘 벌었어야 되는데 이래서 막 무리를 해서 억지로 해준다든가 하는 게 별로 아이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네. 물론 여유가 있는데 애가 또 하고자 하는 게 적절한데 노후 준비할 거야. 이러면서 막 스크루지처럼 깜짝 놀랐어. 스크루지처럼 움켜쥐고 있으면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부모로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배우고 싶어하는 적절한 정도는 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즉각 만족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거를 gra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욕구에 대한 만족을 지연시키지 않고 즉각 만족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크면 이 참고 견뎌내는 내성이라고 하죠. 톨러런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 아연 씨네는 그 경험이 어떤 면에서는 없으셨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 이거 그만할래요. 그러면 그래도 한 달을 더 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 결정을 해보자 라든가 어떤 욕구에 대한 만족을 뒤로 미루면서 지연시키는 경험을 되게 많이 시켜야 돼요. 아예 그럴 거면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음을 접었던 것 같아요. 안 해. 그래서 뭐 참가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접었던 것 같아요. 난 애 어떻게 키우냐? 네. 이 참을성이 많아 애를 잘 키우는데. 네. 뭐 아이 키우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고 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아이랑도 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조금 부딪히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마 더 부딪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빨리빨리 하는 성격. 우리 둘째는 제가 나무늘보라고 불러요. 저랑 너무 성향이 달라서 어설프게라도 대충 좀 빨리빨리 해냈으면 오히려 저랑 안 부딪혔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둘째는 너무 느려가지고 뭐 양치하러 가서 학교 스쿨버스 놓친 적이 허다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7시, 6시 50분에 제가 깨워서 일어나도 그냥 양치하러 가서 그냥 앉아 있어요. 저만 동동동동 하는 거예요. 그냥 걔는 화장실에서 쉬하는 것도 10분, 양치도 15분, 심지어 거기다 머리도 감는데요. 머리 감을 거면 더 일찍 일어나야 돼, 유라야. 6시 반에 일어나자. 내일 거면 6시 반에 일어나지 않으면 너 머리 감으면 셔틀버스 늦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우고요. 그리고 맨날 숙제를 해야 돼요. 전 또 제 성격에 급하니까 지금 하길 원하잖아요. 지금 빨리 숙제해. 지금 수학 숙제해. 지금 벌써 6시야? 그러면 7시까지는 끝내야 8시에 뭐 하고 8시 반부터 뭐 해야 9시에 씻고 자면 10시에 우리가 불 끄고 잘 수 있잖아. 그럼 벌써 저는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막 시간이 이거 다음에 뭐 이거 다음에 뭐 이거 다음에 뭐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되는데 네. 뭐하니? 수학 숙제 하고 있어. 지금 하려고요. 40분이요. 뭐해? 수학 숙제 해. 이제 수학책 꺼내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랑 너무 트러블이 많이 있었어요. 둘째가 지금 몇 학년이죠? 6학년이요. 12살? 13살. 2010년생. 아니 근데 뭐 아이가 좀 빨리 안 움직이면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에 또 변기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그다음 이제 씻고 막 이러잖아요. 이 과정에서 엄마인 아연 씨는 어떻게 하세요?
계속 빨리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소리를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이 치카할 때 이 물 트는 소리, 치크치크치크 이 소리, 그다음에 뭐 머리를 감으려는데 제가 분명히 감지 말라 그랬는데 감는다 그러면 샤워기 소리,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어요. 지금 치카하네.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시간 봐요. 아직도 해도 돼. 그렇게 물 내렸네. 아직도 해도 돼. 이렇게 제가 계속 체크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가기 전까지는요. 빨리 해. 지금 나가야 돼. 지금 타야 돼. 지금 엘리베이터 뭐 계속 보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일하실 때도 있잖아요. 밖에 계실 때도 일할 때도 있잖아요. 있죠. 일할 때는 그냥 그럼 계속 어떻게 하세요? 전화하고 그리고 얘가 뭐 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뭔가 진행을 못 시켜서 놓치면 저는 일하고 있으면 택시도 못 잡아줘요. 본인이 막 택시를 잡아서 가는데 택시요? 네, 택시 이제 앱 있잖아. 네. 앱으로 택시를 잡아서 가는데 이게 아니면 택시 타고 가도 돼요. 그냥 급할 거 없어요, 걔는 전혀. 지금 하려고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엄마 버스가 갔어요. 택시 앱 부를게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지금 빨리 버스 타야 돼. 이러는데 얘는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막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은 없어요? 타려면 그냥 탈 수 있겠죠. 근데 학교 앞에 지하철은 못 봤어요. 좀 멀어요, 많이. 다시 지하철 내려서 버스를 타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택시비는 그럼 한 달에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택시비가. 대략 왜냐면 얼마나 나오세요? 월, 화, 수, 목, 금을 거의 그러니까. 그쵸. 하교 한 4, 5만 원대로 쓰고 있으니까 택시비만 이미 셔틀비 훨씬 많이 나오죠. 그렇네. 셔틀버스비도 또 피크 나가야 되고. 근데 물론 뭐 상황은 뭐 어떤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아연 씨가 밖에서 일하는 엄마니까 또 이 일하는 엄마들이 갖고 있는 또 조금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잘 케어를 못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 안전도 걱정하시고 하는 건 다 잘 알겠는데요. 6학년이면 다른 건 몰라도 아침에 매일 가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도록 또 셔틀버스를 가능하면 놓치지 않도록 시간을 좀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배울 법한 나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가 이제 어쩌다 한 번 늦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근데 이제 매일 늦는다면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교육적 목표가 이 아이가 시간을 잘 조정하는 것을 그 능력을 배우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지각하는 걸 안 하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 다루는 게 대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후자인 오늘 지각하면 안 돼, 얘는. 왜냐하면 지각을 하면 아무튼 학교에서 좀 찍히고 선생님 눈에도 나고 또 뭐 애들이 뭐라 할 것 같고 이거 안 돼, 지각 안 돼. 이거와 어쨌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시간을 조정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냐에 따라 굉장히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두 개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치면서 지각도 안 해야 되는 거. 두 개 다일 때 뭐가 더 중요한가요? 아연 씨한테는. 큰 그림으로 보고 아이의 그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1번이 더 중요하지만 지금을 생각하면 2번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이 스스로 시간 조정하는 거, 조절하는 걸 배우게 하려면 아이가 늦었어요. 셔틀을 놓쳤어요. 그러면 야, 택시는 돈도 많이 들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애가 나 그럼 많이 늦는데요? 어쩔 수 없지 뭐. 오늘은 뭐 학교에 가서 좀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뭐라 하시면 내일부터는 좀 잘 서둘러 보겠습니다라고 말해. 그래서 아이가 그 상황을 가서 아이가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면 속된 말로 쪽팔리거든요. 머쓱한 거를 아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내일 좀 일찍 나와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마을버스를 갈아타 봤더니 너무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아침에 좀 일찍 서두는 게 덜 힘드네.
이걸 아이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연 씨가 경험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지각이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지각하는 그 꼴을 막 너 지각하면 안 돼. 이거에 매몰이 되면 사실은 오늘 혼자 댕댕거리는 거. 엄마 혼자 초조하고 조급하고 댕댕거리는데 이거는 내가 못 견디는 거지. 애가 늦게 가는 꼴을 내가 못 견디는 거지. 애가 배워지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혼자서 그거를 네. 계획해서 네. 실수를 하더라도 해보게끔. 네. 정말 뼈골 때리는 얘기를 하나 할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아연 씨가 굉장히 큰 맘 먹고 나오셨기 때문에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할래요. 내가 할 건데요. 아이를 지각을 안 시키게 하려고 막 엄마 애쓰잖아요. 목이 터져라고. 그거 아연 씨를 위함이지 아이를 위함이 아니에요. 진정 아이를 위하는 거는 아이의 내면이 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아주 꼴 보기 싫은 것들도 많아요.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 꼴들. 그거를 잘 견뎌내야 돼요. 내 자신이 참아내야 돼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은 너무 넘쳐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위해서 애쓴 것 같지만 맞아요, 그것도. 근데 아주 냉정하게 보면 아연 씨 자신의 마음을 위한 거예요. 본인이 못 견디니까. 이걸 빨리 처리해야 본인이 편하니까. 근데 아이한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불편하니까 지금 해결을 보고 지금 정상적인 그 궤도에 올려놓고 지금 정상적으로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시간에 하는 걸 원해서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애가 불편했겠죠.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저희는 이렇게 좀 가족 구성원이 좀 다른 여느 집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해서 그거에 대한 신경이 좀 많이 쓰이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저렇지. 그러니까 저렇지. 이제 다 똑같아. 그런 애들은 다 똑같아. 뭐 그런 엄마들 쓰니까 똑같지. 이런 얘기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렇지 않게 하려고 엄청 아이들을 좀 짜요. 그리고 좀 무섭게. 그렇게 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네. 미래가 됐을 때 네가 네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 아연 씨가 이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연 씨 부모님은 아연 씨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유복하셨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셨던 것 같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족하니까 자식이 원하는 거, 그중에서 특히 뭘 배우고 싶다든가 뭘 해보고 싶다는 것들을 풍족하게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아연 씨가 지금 싱글맘으로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내가 계속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일을 잘 해내야 되는데 이걸 통해 내가 잘해서 또 생활을 풍족하게 유지하고 얘네들 계속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 돈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많이 그 걱정도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말보다는 저 혼자면야 나 혼자면 진짜 친구 집에서 몇 달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애들이 있으면 애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없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걱정도 상당 많이 해요. 거의 밤잠 못 이루는 꼬리를 무는 걱정의 말미는 거의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부러 나라도 애를 좀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 일부러 그럴 건 없어요. 언제나 부모는 너무 의도를 갖고 아이를 나라도 뭐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피할 수 없는. 그거는 겪어내야 힘이 생겨요. 그래야 내면에
톨러런스가 생겨요. 견디고 참아내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직접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연 씨도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좀 허용적으로 크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참을성 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주변에서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좀 그만두겠다고 해도 좀 뭐 더 해보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음 언니 시키지 마라든가 뭐 이런 좀 애를 갖다가 너무 풍족하게 키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만약에 애가 유주가 뭘 배우고 싶다 엄마 나 거기 갖고 싶어 그러면 너 지난번에 이걸 샀잖아 선생님 말씀처럼 말은 하는데요 마음 한켠이 불편해요. 계속 그 생각 마음 한편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계속 찝찝함이 남아있는 거여서 그냥 들어줘요. 네. 들어주게 돼요. 네. 약간 그렇게 좀 끌려다니는 느낌? 그냥 제 내면에 자꾸 이런 그 열등감?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엄마 아빠가 있는 이윤지 씨 집 같은 좀 화목한 집에 갈 수 있었는데 나랑 만나서 하필 나랑 만나서 이런 안 겪어도 돼야 되는 나의 고통을 나눠 갖게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애들한테 못되게 얘기를 하는 때도 많지만 그런 생각이 늘 내면에 자리 잡기 때문에 애들한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 뭐 지금 이 나이에선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네. 뭐 정말 저도 자식을 키운 엄마라서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 마음을 부모인 내가 잘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잘해주고 싶거든요, 내 자식한테는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아연 씨가 이런 말씀을 얼핏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을 유지시켜줘야 될 텐데 이렇게 내가 잘 벌어서 물론 그러면 좋은데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뭐 위기가 생겨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상황에 맞게 타당하게 합당하게 처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네. 상황이 뭐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거기서 또 뭐 짐을 좀 줄이고 서로 좀 낑겨 사는 거고 미국에 있다가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언제나 인간은 살면서 내 눈앞에 내 발 앞에 당면하는 문제들을 완벽하게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가 아니라 합당하게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는 겁니다. 네, 그걸 겪게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외에 조금 아까 뭐 아이들이 입양 그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엄마 아빠가 다 편안한 집에 갔더라면 너희들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아까 그 얘기 듣고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근데 아연 씨 행복은요 물리적 조건이 아니에요. 물리적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언제나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이 아연이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연 씨도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유주, 너니까 내가 널 사랑해. 그리고 유라, 너니까 나는 엄마로서 너를 사랑해이지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 이하연, 우리 엄마니까 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제가 애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바로바로 안 하고요. 마음에 갖고 있다 유주가 한 번 그런 얘기를 이제 터트리기 시작하면서 너 입양하라며? 이렇게 막 그렇게 던진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많으셨군요. 그리고 뭐 너희 엄마 탤런트라며? 근데 뭐 이랬다며 저랬다며 막 이런 얘기들을 그때도 그랬고 얘도 말했고 쟤도 말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의 백그라운드가 아픔으로 있는 거지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걔네들은 엄마 아빠가 임신했기 때문에 난 거지. 너네들은 내가 선택한 거야. 너랑 나랑은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만나신 거라고. 우리가 더 특별한 인연? 특별한 인연이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약간 그 당시에는 잠깐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그러면 나를 낳아준 아줌마는 날 버린 거냐고. 네. 그래서 버린 거 아니라고. 그때 너를 낳아주신 그 생모는 키우기가 힘들어서 너를 맡긴 거고 내가 그래서 너를 만나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사실대로 설명해. 저 되게 사실대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막 돌려서 이렇게 막 좋게 막 미화시켜서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 너가 18살 되면 찾아가서 만나볼 수 있다고. 저 그냥 얘기해줬어요. 그냥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네. 딱히 어떻게 이거를 아름답게 포장을 해야 되지 제 머리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좀 그런 자신의 뿌리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아이들이 엄마는 할머니 배에서 나왔어? 나는 엄마 배에서 나왔어? 이런 걸 많이 이제 질문도 하고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너를 없애지 않고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10달을 잘 견뎌준 거는 너네 엄마가 널 사랑했던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네가 그래서 태어난 거야. 태어나서 너를 정말 사랑하는 너희 엄마를 만나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주와 유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죠? 정답. 네. 이하연이요. 네, 딩동댕동. 이 아이들이 만에 하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처하거나 마음의 보호가 필요할 때 가장 힘이 되어줄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 이하연입니다. 네, 딩동댕동.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은 어느 정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지키고 대비를 하는데요. 너무 많은 걱정, 그거는 그때 일이 생기면 우리 합당하게, 타당하게 해결하면서 겪자고요. 네. 네. 금쪽 상담소를 찾아오신 이유가 전국을 수소문해도 찾지 못한 이상형의 그분에게 공개 구원을 하기 위해서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뭐 공개 구원을 하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공개 구원? 네. 공개 구원? 공개? 네.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할게요. 아하, 이건 아니다. 거기까지. 공개 구원은 아니다. 공개로. 네. 공개로 이제. 전국을 수소문해도 나오지 않을 정도면 사실 그 우리 이상아 씨의 이상형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 요거 하나만큼은 조금 내가 신경 쓰는 거 있다. 이주가 하나는 아니야. 네, 그럼 어떤 것들? 의식주. 의식주. 중요하죠. 의식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혈액형이라는 얘기예요. 나요 피? 네, 피 본다고 그러죠. 피 본다는 얘기는 좀 다르지 않나요? 네. 내가 피를 좀 까다롭게 봐요. 네. 무슨 피를 보시는데요? 그게 뭐예요? 전 B형이에요. B형이요. O형이요. A형입니다. 아이고 지금 선생님 안 맞는데. 바로. 왜? 진짜로? 저는 B형이거든요. 오. 근데 A형을 별로 안 좋아해요. B형이랑 A형이랑 안 맞아요. 근데 이제 동성일 때는 상관이 없지. 그러면 A형이랑 연애해 보셨어요? 옛날에 제 2주 정도 사귄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 A형이었어요. 어땠어요? 그 오빠 되게 까다로웠어. 까다롭지? 막 소심하고. 숨 못 쉬었지? 숨 못 쉬었어 내가. 멋있어. B형이 숨 못 쉬어.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순식간에 갑자기 혈액형을 가지고 이상한 고객님께 상담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나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였어요. 개인의 차가 있습니다요. 예. 네. 그나저나 나래 씨 오늘 좀 처음 선보이는 멘탈 테스트 풀어왔습니다. 예, 오늘 뭐죠? 정말 나도 몰랐던 내면의 감정을 알아볼 수 있는 30개의 멘털 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멘털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고백했던 연하남이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카드 중 당신의 마음을 3장 골라주세요. 아하. 응? 힘나다? 힘나다? 미안하다. 미안해. 자, 이렇게. 홀가분하다. 어? 힘나다. 그다음에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차피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헤어져야 되는 거고. 아, 그래서 올가분하다. 그런 관계는 하면 안 되고. 그 미안하다는 있는 돈이 없는디. 아, 해주고 싶은데. 없는디. 그리고 뭐지? 힘난다. 힘난다. 내가 있어 보이는구나. 재력이 있어 보이구나. 있어 보이는구나. 굉장히 죽지 않았네요. 생각도 못한 해석이에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요. 그죠? 네, 우리 상아 씨가 감정의 분출이 굉장히 솔직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감정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시죠. 힘나다와 미안하다와 이건 감정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다른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카테고리가 다른 감정으로 휙휙휙휙 뛰시니까, 네, 그러니까 감정 분출이 굉장히 솔직하고 좀 빠르구나. 돈을 꺼달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이 관계는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한다면, 이게 남자를 좀 잘 안 믿나 보네. 많이 좀. 그만큼 다 했으니 이제 그렇지. 그만 믿어야지. 험하게 갖고 싶나 보다. 뭐 약간 이제 이것은 이제 손 뗄 때도 됐지. 네. 약간 마음속으로 한 트럭 실어다 줘도 난 좀 싫어 이런 마음 좀 네. 있으신가? 네네.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네. 일단은 어떤 고민으로 저희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SNS를 일기처럼 쓰거든요. 하루에도 사진이 한 10장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타임라인에 에? 계속 올라가네? 어머나? 잠깐만. 에? 계속 올라가네? 어머나? 잠깐만. 이거 해킹당한 거 아니에요? 계속 업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다 올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래. 엄마. 자기는 몇 년을 했는데 토탈 사진이 몇 개밖에 안 된대. 근데 난 몇 년을 했는데 지금 2천 몇 개가 사진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잖아. 7천. 우와. 7,000장. 어느 날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쓸데없는 밥 먹고 놀고 하다못해 술 먹는 거 이런 사진 막 올렸는데 술도 모르는 사진. 뭐야? 우리 동생이 갑자기 카톡이 온 거야. 작작 좀 해라. 내용도 없고 뭘 전달하려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의미도 없는 이상한 사진들만 올리고. 동생분이 국어 선생님은 아니시죠? 되게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모 연예인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다른 거야 언니. 참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러네. 그리고 난 누가 찍어준 사람도 없어. 나 혼자 맨날 셀카봉으로 찍고 셀카로 찍는데 그런 사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별로 그지 같고 사진 맨날 노는 거 먹는 거잖아. 그럼 뭐해? 난 빨리 올리고 싶어 죽겠는데 뭐라도 올려야 되는데. 주변에서 상아야 3번을 생각하고 얘기해. 제가 감출 줄을 몰라요. 근데 진짜 시원시원하신 것 같아. 다른가요? 3번 생각하면 뭔가가? 그래 나 3번 결혼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원시원하시네요. 오은영 박사님 이렇게 방송 보면 유아에서 예쁘게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토 나와요.
어허. 이상해요? 아니요? 아니 근데 저도 사실 SNS를 많이 올리진 않은데 SNS를 자주 보거든요. 근데 하루에 30번을 올리시는 줄 몰랐어요. 아니 동선이 많아지니까. 그날은 여행 갔으니까 동선이 많잖아. 그럼 이 구역에서 찍은 사진 올려야 되지. 저 구역에서 올린 사진 찍어야지. 뭘 먹었는지 올려야지. 나는 일기장이니까 그걸 다 올리는 것뿐이에요. 장세척 중. 장세척 중. 뭐 싹 공개하셨네요. 네네네. 아, 시원하게 아니 왜냐면 세척하셨어요? 계정 내시경 하느라. 아, 예. 요건 뭐예요? 뭐지? 마사지, 마스크팩. 깜짝이야. 그래요? 나 엄정화 씨 몰라 뮤직비디오 따라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고개를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서? 이거 뭐예요, 이거? 어머, 이거 뭐예요? 저기 캠핑 야외 화장실. 변기. 지금 화장실. 변기 내가 갖고 다녀요. 다 보여주시네요, 그냥. 뭐 시원시원하시네요, 진짜. 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변기. 어허. 변기. 이거 저기 버블 목욕하는 거. 이런 건 누가 찍어줘? 내가. 셀카봉. 셀카봉 설치. 아. 이거는 저기 빈머리 공간에다가 문신하는 거. 네. 아, 내성 발톱. 맞아요. 저도 저거 해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한 번 해봤어요. 이런 거 올리면 안 돼요? 아니, 올려도 되는 건데 진짜 싹 보여주시니까 거의 느낌이 생로병사처럼 더 보여주세요. 어머,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어머,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수술할 때. 이거 뭐였어? 아니 눈썹 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 선배님. 눈썹 문신? 아, 눈썹 문신을 저렇게 해. 신기하다. 나도 처음 봤는데? 어머.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진짜 내 거 너무 뒤졌다. 염색한다 그래서 열 하는 거예요. 어머, 저런 게 있어요? 드라이로 제가 드라이로 이건 웃긴데요? 재밌잖아요. 저는 뭐가 문제예요? 재밌는데요? 예. 모르는 것도 좀 알게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죠, 내 동생이. 진짜 일상인데 되게 거의 분 단위로 한 30분 단위? 사실은 바로바로는 안 올리고 그 현장에서 떴을 때 다음 것을 찍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 거를 올리고 이동하면서? 그런 거지. 그럼 다음 날 올릴 수도 있어. 근데 다음 날 올리면 또 누적이 돼. 그날 또 찍잖아. 그래 빨리빨리 올려서 일을 적게 만들어야지. 아, 일로 생각하시는구나. 아니지 어차피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도 일이니까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빨리 올리면 편하잖아요. 다음 날 또 그만큼 찍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SNS를 안 하시는 날도 있으세요? 네. 뭐 예를 들자면 특별하게 외출이 없으면 안 해요. 사진을 올릴 게 없는데? 네. 근데 더 웃긴 건 안 올라가면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요. 무슨 일이냐고? 아, 그렇지. 왜냐면 내가 이동하는 동선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며칠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걱정된다고. 뭔 일이 있냐고 오히려 전화가 오니까 그때 다시 깨우치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주변에서 걱정하는구나.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아유, SNS를 안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계정 하나 파드릴게. 아, 저도 하도 그래서 계정은 있어요. 계정도 기억 못할 걸 아마. 그래. 네. 뭐 아이디도 모르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시작을 해서 그런지 자꾸 그거에 대해서 이제 끌려가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게 나오면 맛있겠다고 먹는 게 아니라 잠깐 손대지 마. 맞아. 내 볶음밥을 내가 떴는데 내가 왜 혼을 나고? 근데 나는 볶음밥 떴으면 뜬 거 사진 올려. 야 이거 먹었다고 빨리 올려야 돼서 그냥 수저 들어간 거 그냥 찍어서 올려. 중요하지 않아. 난 이걸 먹고 있어. 뭐 이런 거지. 요즘에 이제 사실 또 SNS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손에서 내려놓지 못한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뭐 SNS도 중독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어요. 상아 씨는 어떠세요? 내가 좀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아니요. 사진만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리려면 시간을 어쨌든 소요를 해야 되잖아요. 찍고 그렇다고 올려야 해서 되니까. 그 사진을 수정을 하거나
뭔가 보정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식하게 그냥 사진 몇 장 이렇게 해서 올려요.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올려버리니까 저는 별로 시간 안 걸려요. 그게 뭐 약간 표현을 거칠게 해보자면 막 올리는 거잖아요. 막 올리는 거잖아요. 막 올려요. 네. 그러면 이제 상아 씨 생각엔 뭐 난 중독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독인가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SNS 중독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특징이나 우리가 이제 얘기가 나온 그렇죠. 김에 얘기를 네.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체크를 한다. 네, SNS 체크하고 올리고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죠. 네, 그리고 본인의 일상 노출이 과하죠. 아무래도 일상을 올리니까 양이 많아지고 과도해지고 집착을 하니까. 저 어쩔 때는 네. 막 집 주소까지 올리더라고요. 집 주소까지 올리더라고요. 안 돼요. 몰라가지고 그거 올렸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그거 모자이크 처리 네네. 지워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완전 생각이 없이 네. 급해 그냥 올리느라. 뭐 이제 모든 중독은 안 하면 막 불안하고 힘들어요. 약간 하고 싶고 약간 이게 크레이빙이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갈망이라고 하죠.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갈망이 있는데요. 이제 SNS도 중독이 되면 해야 되는 거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네. 네. 우리 상아 씨는 좀 해당되는 게 있긴 있으세요? 몇 개라도? 만약에 핸드폰이 알림이 안 울리면 안 볼 수는 있거든요. SNS에 관심이 없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화면에 뭐가 뜨잖아. 내 거 좋아요를 눌렀다. 뭐 이렇게 뜨는 거에 이제 눈이 가면 이제 그때 확인하는 거지. 그것도 중독이에요? 반응이 없을 때. 네, 뭐 이렇게 중독 뭐 이렇게 명칭을 붙이긴 좀 그렇지만 이제 많이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도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올리진 않는데 뭐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아무렇지 습관성으로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뭘 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뭐 올라온 게 있나?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진짜? 슬롯 머신을 이렇게 딱 당기면 뭐가 나올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리고 옆에서 막 뭐 와 뭐 이런 것도 들리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당기는 것처럼 SNS도 스크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그게 어떻게 보면 기전이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머물도록 과하게 몰입하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요. 즉각적인 반응이 오잖아요. 네. 좋아요, 댓글, 뭐, 그죠? 이런 게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정 욕구가 충족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현실에서는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확연하게 인정을 받거나 그러기 쉽지가 않은데 또 SNS는 뭐 바로바로 뭐, 멋져요, 뭐 부러워요, 좋아요,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인 것 같은 인정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SNS라는 세계 거기서 지위 욕구가 충족이 돼요. 지위? 왜냐하면 팔로우 수, 네, 그다음에 답글의 수에 따라서 이런 이제 게임도 그렇잖아요.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게임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있죠. 강자인 거죠. 이제서야 공감하시네요. 신났어요. 어느 누구도 뭐 그게 그 세계에서는 권력인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멋있게 나온 사진이나 왜 유독 예쁘게 나온 것 같은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밑에 왜 좋아요 뭐 이렇게 눌러주시잖아요. 밑에 댓글도 달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서 힘을 얻으세요? 아니요. 누가 이렇게 써줄 때 이렇게 좋게 써주는 거 있잖아요. 언니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언니 거기 어디에 언니가 산 옷 사고 싶어요. 언니 옷 그 위에 옷 어디서 근데 샀어요? 중요한 건 그 댓글을 별로 신경 안 써. 좋아요도 신경 안 쓰세요? 그냥 내가 사진 올리는 거 이렇게 보는 거야. 정말. 참 궁금해진다. 반응도 신경을 안 써. 진짜 공개된 일기장이란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는 사실 저도 SNS를 하는 게 피드 올리거나 그러면 누가 뭐 웃겨요, 재밌어요, 아니면 뭐 언니 거기 어디요 이러면 그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좀 아이들 얘기를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든 그게 뭐 어떤 물품이 됐든 거기서 실제로 정보를 많이 얻고
네, SNS가 거의 육아 정보 소통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것보다 저는 팔로우 수랑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내 거 올리면 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 정도. 아니 근데 뭐 일반적으로 SNS를 하는 이유가 일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한 기능에서 SNS를 하거든요. 근데 좀 더 많이 좀 궁금해지는데. 일방적인 네. SNS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나 혼자 열심히 올리고 아무 관심 그렇죠. 그냥 네. 관심 받는 네.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이상한 살아있네가 아니라 내가 방송 활동을 많이 안 해도 나 이러고 있어요. 알려주기 위한 그런 거 같아요. 네. SNS가 소통의 기능을 갖고 있다면 상아 씨는 마치 뉴스처럼 시간으로. 실시간 뉴스. 네, 브레이킹 뉴스처럼. 뉴스 같은 약간 그런 약간 저도 남의 거 네. 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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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가지 않아. 남의 거 안 타고 들어가요. 별로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저. 내 거만. 네. 저는 이제 상아 씨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쌤이 너무 좋게만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이제 들어보세요. 선배님 이게 우리 박사님 끝까지. 들어보세요. 근데 맞아. 저는 어떤 건 되게 즐겁잖아요. 상아 씨 얼굴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거칠게 표현하면 막 올린다. 제가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요. 거기 한 걸음 더 가서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올릴까? 아, 맞아요. 그건 굉장히 되게 궁금해요. 그것 때문에 혼나요. 적나라하잖아요.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올릴까? 상아 씨는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좀 아기 때부터 저는 세 자매 중에 둘째거든요. 좀 남자같이 놀았어요. 세 자매 중에 유별나게 남자 같은 느낌과 성격이 그리고 웃기려는 개그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거를 웃긴 거는 더 올리고 싶은 거야. 그럼 좀 궁금한 게 사실 이상하 씨 하면은 우리 책받침의 네. 주인공이지만 공주. 뭔가 되게 그때도 막 그때 네. 그 성격하고 똑같았어요. 순수하고 막 예쁘고 소녀 같고 이렇게만 사람들이 보는 게 별로 안 좋으세요? 때로는 여자 한 게 좋은데 저는 그냥 털털한 제가 좋아가지고. 아니 털털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털털하다는 표현을 딱 쓰려고 했는데 상아 씨가 쓰셨는데요. 좋죠. 그거는 좋은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털털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결로 적나라하잖아요. 아까 은가와의 사투라든가 그 야외 화장실 같은 데 앉아 있는 거는 약간 털털한 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웃기려고. 적나라. 웃기려고. 웃기려고. 왜냐하면 SNS 그런 사진 안 올리잖아요. 연예인들이 예쁜 연예인들. 그렇죠. 멋있는 것만 올리니까. 웃기려고. 난 좀 반전의 매력? 어떤 생각이 전 좀 딱 스쳐 지나갔냐면요. 상아 씨는 뭔가 약간 가공이 되거나 약간 꾸미거나 그러는 거는 솔직하지 않은 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식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아 씨의 저 깊은 내면 안에는 솔직함이라는 이 자꾸 키워드가 솔직해야 돼, 솔직해. 너무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직한 거는 있는 그대로 심지어는 털털을 넘어선 막 적나라한 것까지 보여야지만 이게 솔직한 거지. 좀 칠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못해요. 뭔가 솔직하지 않은 가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으시구나.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솔직한 게 SNS 세계 말고도 일상, 현실에서도 솔직하신가요? 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딸이랑 같이 뭐 백화점 가면 명품샵 들어가면은 거기서 막 떠들고 막 그래. 어쩜 이렇게 짝퉁보다도 또 짝퉁보다도 더 짝퉁 같냐 막 이러고 내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명품샵에서. 직원 앞에 있는.
그 직원도 웃어. 그 우리 서진이는 진짜 여기 입장 못 할라 그러나 진짜 영수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냐고 막. 서진아 너도 봐봐 여기 봐 이상해 짝퉁 더 잘 만들었어 막 이러거든. 애는 막 경기 느끼는 거지. 그래서 아니 뭐 느낀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표현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 선물을 딱 가져오면 사실 선물은 저한테 이렇게 필요한 거나 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안은 이제 선물 받으면 포장 뜯고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갖고 오라고. 아, 선물 주신 분한테? 네. 오. 그래서 한 4번 바꿔왔어요. 4번 바꿔왔어요. 어머. 한 선물을? 왜냐면 내가 써야 되잖아. 선물 받았으면 써야지. 근데 못 쓸 거를 갖고 와가지고. 어머, 이거 말고 장난 아니다. 딴 걸 해와라. 똑같은 가격에. 그래서 이제 계속 바꿔 4번째는 이제 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게 편하지. 근데 지금 에로 부부 하차하신 것도 이유가 있다고 제가 네. 좀 들었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는 직접 받아들이나 봐요. 어떤 상황을 이게 필터를 안 거치고 그러니까 거기 에로 부분 다 불륜이나 뭐 어떤 이혼의 사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뭐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했으니 뭐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했으니 얼마나 가지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내가 경험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알게 모르게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법적인 것도 걸릴 수도 있고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현실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편집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얘기를 하면 나머지 분들이 공감을 안 해. 바람 피는 상황이었는데 바람 피는 거 갖고 이혼하는 건 정말 아주 얄팍한 그 사연이다. 아주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낮은 이혼 사유다. 더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많을 텐데 살면서. 나는 뭐 날리고 다 하고 정말 내가 아까 의식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건 참을 수 있는 거다. 난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제 입장에서 이제 몰아간 적이 있어요. 좀 생각이 이상하다고. 근데 이제 정말 그거는 너무 쉽게 결단을 내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우리 상아 씨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진짜 다 알아듣겠거든요. 이 자리 상아 씨가 주인공이죠. 그 이 자리는 상아 씨 얘기를 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아 씨가 뭐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거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 뒤에 이런 일 저런 일도 겪어보니 이 일이 너무 커서 정말 바람은 나중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요 이렇게 하러 나온 자리고 상아 씨가 메인 게스트이자 주인공이니까. 근데 그 에로 부부는 사연자, 살해자가 주인공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당신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이런 건 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일 때는 나로 이야기가 귀결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주인공일 때는 나로 귀결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에로 부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나는 겪어봤더니 바람은 별거 아니더라. 나로 귀결이 된 거예요. 저는 정말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소리 듣고 저는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나로 얘기를 귀결이 된 해버리니까. 거예요. 나로 귀결이 되니까 네,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나로 귀결이 되는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상아 씨는 본인은 아픈 것마저도 나는 굉장히 솔직하게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러면서 또 본인 위축되죠. 것 같아요. 네. 말하는 화술이 이렇게 아까 뭐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처럼 네네. 생각나는 대로 막 툭툭 던져버려서 남들이 네. 나를 이해하길 바랬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많이 네네. 생각해야 되니 네네. 3번을 생각하래 자꾸 나보러. 아까 인터뷰했을 때 네. 그죠? 네. 그런 거였어. 선생님 말씀하신 네네. 거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솔직하지 않은 건 결국 가식이야.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런데
어떤 걸 좀 조심하셔야 되냐 하면 약간 솔직함 안에 약간 무례함이라는 가시가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무례함. 상아 씨는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상아 씨 입장에서는 솔직함이에요. 가식이 없는 솔직함. 그런데 그 말을 받는 상대 입장에서는 오해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이 가시가 약간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막대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샵에 들어갔는데 국내의 어떤 장인들이 만든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되면 이거는 좀 이 돈 주고 사기는 좀 표현을 바꿔서. 그렇다. 그러니까 모난 부분을 동글동글하게 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아 씨가 가식이라고 느낀다면 그럼 이걸 안 바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아 씨가 가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 말을 돌려 말하는 거를 상아 씨 입장에서는 솔직하지 않은 거야. 맞아. 이걸 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바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은 솔직함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쁘지 않아? 이쁘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아니 이게 이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그런 얘기 난 할 줄 몰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좀 이상하세요? 이상하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으로 모든 걸 다 매듭을 짓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완전 되는데요. 화법을 바꿔야 네. 되네. 근데 그게 화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개념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상아 씨의 개념 안에는 조금이라도 옆에를 둥글리는 거는 가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둥글리는 네. 건 가식 이퀄 솔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솔직함이 굉장히 중요한 상아 씨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걸 고쳐야 되는데. 네, 그 굉장히 불편하겠죠. 오늘 뼈 많이 때리시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원래 저런 특성이 있어 이렇게 이해해 주기는 좀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해를 받으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원래 에이 너 상처받아라 그러고 얘기를 하면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상아 씨는 나는 가식적인 삶은 싫어. 나는 솔직하게 말한 거야 했는데 일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걸 가시로 목에 딱 가시가 걸린 것처럼 받아들이면 오해를 받는 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됐다 어렵다 오늘. 왜냐면 한 번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것보다 이제 어떤 예능에서 무속인이 역학 보시는 분, 역학 보시는 분이 역학이요? 저한테 입에 칼을 물었대요. 그래서 무슨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말에 약간 가시가 있다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다음부터 친구들이 맨날 놀리지 뭐 내가 좀 세게 얘기하면 너는 입에 칼을 물었어 이러고 그 한 번 방송 탔다고 계속 저를 쫓아다니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대체로 혈액형이랑 무속인들을 많이 믿으시는 거예요. 쪽으로. 아니 그 동생분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님도 좀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A형이잖아요. 안 맞아. 안 맞아. 따님하고는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는 왜 그렇게 얘기해? 나 상처받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없어? 딸이랑도 예쁘게 대화를 안 해요 저희가. 그럼 어떻게 대화하세요? 이년아 똑바로 해 뭐 이런 거. 그러면 딸이 그리고 그러잖아요. 딸은 엄마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길게 대화를 안 하는데요. 에이 이러고 들어가 버리는. 에이. 아하. 그러니까 대화가 우리 집에 긴 문장으로 얘기는 잘 안 해요. 이건 뭐니? 몰라! 이러고 들어가고. 짤막짤막한데 가족이 길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요즘 이렇게 무릎도 아프고 그렇다 이제 부모님이 그러시면 엄마 어떻게 치료는 받고 계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건데 그래도 병원에 가면 아무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면 내가 짬날 때 엄마 같이 가요. 라든가. 이건 매우 사이가 좋은 그렇게 말이 가족이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가족끼리 조금 더 깊이 있는 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누는 대화를 하는 가족인 거죠. 근데 이거를 맨날 아프고 그래 뭐 이러면 거기에 다 사랑이 담겼는데. 그렇지만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애들이 알아요. 그렇지만 애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을 듣고 싶어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크는 거랑 맨날 야 저리 가 뭐 이런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사랑해.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나의 진심을 정말 진심으로 표현을 하고 산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상아 씨의 진심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진심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표현하고 사는 것 같아서 좀 맞아요. 안타깝죠. 되게 피상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상아 씨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 하는 건 또 저는 궁금해요. 이제 이혼한 것도 오래됐고 지금 벌써 한 10년 넘었나? 야, 진짜 눈물 흘리게 하는구나. 이혼한 내용을 몰라요. 이혼한 사유. 세 번 다.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고, 내가 합의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혼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결과만 알았기 때문에 그 식구들도 왜라는 게 궁금했고.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했어.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게 오롯이 내 잘못이다라는 그 후의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식구들이. 그 이유를 알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알고 났기 때문에 얘가 그러더라고. 그럼 그때 얘기했어야지. 그때 얘기했으면 우리라도 어떻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서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건 아쉬움을 갖고 있을 거야. 아마. 혼자 다 했던 거라. 그렇죠. 뭐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고 말 못할 마음에 힘듦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가까운 가족하고 조금 마음을 나눴더라면 한결 상처가 있으면 조금 도포도 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어머니한테마저도 왜 말씀을 못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은 있습니다. 왜 말씀을 왜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법이 틀리니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뭐 하니까 이제 비밀로 한 건데 이혼하고 나서 이제 동생이랑 언니가 얘기를 하는 게 시댁에서 이제 얘기 듣는 것들이 나 혼자만의 겪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어떤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충격이었고 나 혼자 단독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구나. 나 혼자만 생각했으면 그냥 이렇게 묻어둬도 되는데 식구들 입장도 있더라고요. 다 개인의 가정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후회했었죠. 결혼을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그건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결혼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의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을까. 저는 만나 뵈면 꼭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도 그 얘기만 하면 너무 이제 안 올 때도 됐는데
어떻게 그 질문이 꼭 나와야 되는 거야? 조심스러운데 저는 가족이라는 우리 엄마랑 본가의 그런 가족 말고 내 진정한 가족,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을 만드는 게 결혼의 꿈이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게 무산됐고 아, 첫 번째가 나를 무시하나 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너 같은 존재 말고도 더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사실은 좀 악한 마음도 있었어요. 좀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그게 어떤 분노였던 것 같아요. 복수라는 개념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되게 그게 성급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생각할 조차도 없이 너무 화가 많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복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제일 위험한 게 그 화살이 자기한테로 오거든요. 자기 자신한테로. 맞아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아 씨 자신의 행복이나 결혼은 늘 배우자와 내가 행복하게 사랑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제일 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잊어버리게 되죠. 놓치게 되죠. 네. 그런 면이 좀 있으셨군요. 네. 세 번째는 근데 이제 아이가 생겼고 그런데 또 헤어지게 되면서 아 기간이 짧았던 이유가 이제 아기가 어렸을 때 나의 그림은 엄마 아빠 자식이었는데 얘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빠란 존재가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그림도 맞추고 싶었고 아이한테는 아빠를 꼭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리고 뭐 워낙에 두 번째 때 너무 큰 출혈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었던 사람인데 어찌됐든 좋아 지내서 그렇게 이제 결혼하게 된 거죠. 아 그럼 이런 사람이면 우리 서진이 아빠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네. 약간 결정 같은 거 빨리 하시는 편이세요? 네. 네. 추진력이랑 그런 건 네. 고민 없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아픈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일이 많이 줄고 대중들이나 여론이나 언론이나 나를 보는 게 조금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있으셨죠? 그게 딱 그때? 네. 처음 결혼하고 네. 이혼했을 네. 때. 왜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성격이 남편은 가장이야 떠받들어야 돼 되게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일을 일부러 제가 좀 안 했어요. 뒤로 빠져 있는. 그러면서 살짝 이제 일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이게 확 꺾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은퇴를 할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많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아 못하겠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크게 사람들한테 질타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 살아오면서. 네.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음주를 하거나 법적인 헌법의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살면서 그냥 가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완전히 무슨 헌법을 어긴 사람처럼 치부가 돼버리니까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만 이런 화살이 올까. 그래서 조금 많이 이쪽 방송 일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죠. 어떤 사람 뭐 축의금 내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까워 뭐 이렇게 사람도 있고 뭐
넌 툭하면 넌 결혼을 너 되게 쉽게 한다? 이혼 되게 쉽게 한다 뭐 이러니까 자꾸 번복을 하니까 넌 뭐냐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쉬운 것도 아니고 장난을 한 것도 아니고 되게 진지하게 했던 건데 단지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되게 가볍게 받아들이거든요. 제가 생각 있었으면 저렇게 또 하겠어? 똑같이 저렇게 이혼하겠어? 굳이 결혼해야 돼? 쟤 남자 너무 좋아한다. 뭐 이런 거? 헤어지고 나면 꼬리표처럼 끝에 막 달리는 글들 있잖아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80%. 완전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린?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상처를 얻고 내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미소가 없어졌어요. 그 그늘이 어마어마하게 저한테는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결혼을 안 했더라도 좀 사랑하는 연인. 이런 경우에 사람마다 자기한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잘 맞아야 이 사람하고 더 깊은 그 다음 단계로 관계가 발전을 하거든요. 우리 상아 씨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분명히 결혼을 결정할 때는 이 부분이 딱 뭐가 네. 딱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면 죄송한 표현인데요. 상아 씨한테 네 번째 사랑이 찾아오지 말란 법 없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잘못하면 또 실패하세요. 네, 그래서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주변을 잘 챙기는 거. 주변을 잘 챙기고 돌보는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모습이 자상해 보여서. 그렇다면 나도 챙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네. 네네. 그리고 누가 챙겨주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네. 상아 씨한테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상아 씨는 누군가가 상아 씨를 돌봐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세요? 의지할 때가 마땅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남자 형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남자 형제라도 나서서 뭐라고 얘기할 텐데 여자들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의지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를 이렇게 좀 감싸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줄 곳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때는 엄마가 매니저를 하셨어가지고 같이 일을 다녔지만 어쨌든 나를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일할 때 잘하도록. 네. 그런 관계였고 또 너무 어렸을 때 일이 많아서 광고를 자다 깨워갖고 간 적이 있어요. 하다못해 그거는 이제 전속 계약이 아니었던 광고여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타로 촬영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대타로까지 제가 일어나서 진짜 머리 감고 물 젖은 상태에서 광고를 찍었거든요. 그 정도로 자다 말고 가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막 정말 뭐 내일 바로 또 자다가 또 가고 또 다른 거 찍고. 그러면 애니까 감정 표현이 그냥 있는 대로 나가니까 네. 엄마랑 많이 싸웠죠. 현장에서. 나 안 해. 집에 갈 거야. 나 놀고 싶어. 뭐 이래가면서 놀고 싶어서. 네. 하다못해 카메라 감독님 내가 웃지 않고 말을 안 들으니까 배꼽봐 그래가지고 배꼽 보여서 웃겨갖고 그걸로 찍은 거예요. 그게 아까 마요네즈 선전. 고소하니? 근데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학교 생활은 어떻게 거의 하셨어요? 못했어요. 중학교 때 졸업 일수 모자라가지고 학교 졸업을 못할 뻔했었어요. 그럼 이제 그 나이 때 왜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지고 갈고 닦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사회성. 네, 그런 것들이 좀 경험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를 많이 못 갔으니까. 근데 이제 또 다행히 그때 했던 연출 선생님이 오히려 시험 때는 안 가도 돼. 소풍 때나 수학여행은 꼭 가.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을 때 빼줬어요. 네가 어렸을 때 추억을 갖고 가야 되는데 너희 또래들은 활동을 하면서 추억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 놀러 가야 하는 시기는 꼭 갔는데 결정적으로 그럴 때는 나는 기본 친구들랑 베이스가 없잖아요. 학교를 많이 안 갔으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불편한 여행이 되거나 뭐 그랬던. 네, 어려움이 꽤 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유명해서의 어려움. 네. 또 같은 그부들하고 생활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럼 또 약간 동떨어진 섬 같은 느낌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좀 외롭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보면 나는 참 기댈 곳이 없었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12살, 13살은 12살, 13살답게 지내야 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유명해지시니까 그것도 좀 사람이 감당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언제나 주변에 사람은 많았겠지만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그 혼자 마음 안에 그 혼자 다 결정하고 내가 결국 성인으로서 혼자 결정한 건데 누구 탓을 하리 이러면서 혼자 다 그거를 짊어지고 가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아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활동 처음 할 때는 말 한마디 못했었어요. 목소리가 허스키하다고 그래서 방송도 몇 번이고 이제 제가 제외되고 그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어느 날 이게 깼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성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완전히 만들어진 성격이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서 아는 측근들은 일부러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센 척하느라 내가 방어한다고. 어떠세요? 그 말을 들으셨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상아 씨 지금은요. 이게 바로 진솔한 소통이거든요.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너무 네. 적나라하지 않지만 매우 솔직하게 진솔하게 좀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 모습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제 이해가 좀 많이 되네요. 제가 상아 씨가. 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잘못된 건 없어요. 네. 잘못된 건 좀 없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마음을 그냥 운동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운동장 한 귀퉁이는 약간 그때 12살, 13살, 14살 요때 아이 상태의 마음이 운동장 귀퉁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탁 건드려질 때는 지금 50인데 약간 어떨 때는 약간 떼쓰는 것 같은 양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뭘 먹다가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약간 떼쓰는 것 같은 그런 양상 때문에 약간 이제 오해도 받으시는 것 같고요. 또 힘들 때는 그 나무에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마음 운동장 한켠에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따님한테 그렇게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 이런 마음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만약에 뭐 실수를 했다 그러면 내 핏줄은 너밖에 없는데 말이야 이놈 새끼야 이러고 하거든. 근데 좀 이렇게 진솔한 소통을 잘 하시거든요. 네, 처음하고 굉장히 다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가깝게 느껴져요. 제가 상아 씨 이렇게 봤을 때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아파요. 나 진짜 죽겠네 진짜.
그래서 이러한 진솔한 소통도 따님하고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가까운 가족 어머니하고도 하시고 여동생들하고도 하시고 또 가장 가까운 주변의 지인들하고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상대방이 받아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받으면 어떡하지? 아, 절대 안 그래요. 상황가 이상한 일일 것 같아. 방송 보면 이제 다 달라졌다 그럴 것 같아요. 저. 네, 큰일 났어요. 맞아요. 네. 그럼 선생님 이제 드디어 네. 은영 매직 시간입니다. 네. 좀 생각 없이 올리는 이 SNS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찾아오신 우리 이상한 고객님께 네. 솔솔솔 뿌려주실 은영 매직 어떤 네. 걸까요? 오늘의 은영 매직은 솔직하게 까놓지 말자입니다. 짠! 알고 줄 알아. 네. 솔직하게 까놓지 말자. 아니 원래 솔까 말은 원래 솔직히 까놓고 까놓고 말하면 이거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말자라? 네. 네. 말자. 하시는 말자. 아 정말 이렇게 중후반부터는 이렇게 막 쏟아지는 눈물이 정말 네. 뭐가 열렸나 봐. 마음이 열린 거죠. 좋아요. 예. 마음이 열렸어요. 오늘 이렇게 박사님하고 상담 해보셨는데 받아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변해 준 것 같아. 내가 그냥 틱틱거렸던 얘기들 그런 것들이 혹시나 상처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프로를 보면서 좀 이해하지 않았을까? 내 방식이 조금 가시가 있었다는 걸.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대신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정말 어떻게 변한 말을 안 하고 다닐 수도 있어. 이상한 고객님의 모습을. 예. 그러게. 오.